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살 할머니가 자신의 집을 마을 도서관으로 기증한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결정 뒤에는 믿기 힘든 가족 간의 배신과 갈등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20년 전에 지은 2층 양옥집에서 정선이는 오늘도 이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죠.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아, 또 무릎이 시리네. 계단을 내려가며 정선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층 거실로 내려와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스며들어왔어요. 11월 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졌습니다. 정선이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제법 큰 편이었죠. 거실, 주방, 안방이 있는 1층과 작은 방 2개가 있는 2층까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집 곳곳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딸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43살인 민지는 주말마다 15살 딸 하늘이와 함께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사위 도현이도 함께였죠. 어머니, 추워지는데 괜찮으세요? 보일러는 잘 나오고 있고요. 45살인 도현이 정선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언제나 다정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정선이는 최근 들어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랄까요?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수학 98점 받았다고요. 하늘이가 활짝 웃으며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선이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뻐했어요. 우리 하늘이가 정말 똑똑하네. 할머니가 용돈 줄까? 고마워요, 할머니. 그런데 여기 2층 방 하나는 왜 안 써요? 아까워요. 하늘이의 말에 정선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2층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남편의 서재와 작은 창고방이 있었거든요. 글쎄, 할머니 혼자 쓰기엔 너무 크긴 하지. 그때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그 얘기 하려고 왔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집도 시세가 꽤 올랐을 거예요. 정선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물론이죠. 그런데 엄마, 혹시 나중에 이 집을 저희 명의로 바꿔놓으면 어떨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늘이 대학 갈 때까지 생각하면. 민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상속세가 정말 무서워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선이는 갑자기 목이 메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하며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간호사 월급과 남편의 작은 사업 수입을 10년 넘게 모아서 겨우 장만한 집이었죠. 명의를 바꾼다는 게 그게 꼭 필요한 일일까? 정선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단호했어요. 엄마, 우리가 나중에 이 집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럼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그래도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정선이의 말에 하늘이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할머니, 어차피 이 집은 우리 집이 될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그 순간 정선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살 손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처럼 말이죠. 하늘아, 그런 말은. 도현이 하늘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선이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어머니. 오늘은 그냥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민지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정선이의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까지. 모두가 이 집을 당연히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을 함께 먹는 동안에도 정선이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지 가족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정선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남편과 함께 고른 소파, 딸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마루, 손녀가 첫걸음을 뗀 이 공간들이 모두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 집인데, 정말 내 집이 맞나? 정선이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자신이 잠시 빌려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선이는 2층으로 올라가 남편의 서재문을 열었어요. 3년 동안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과 책상, 그리고 남편이 늘 앉아있던 의자가 그대로 있었죠. 여보, 우리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선이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날 밤 정선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과 손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이 집은 누구의 것일까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공간이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정선이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이 유독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지난주 민지 가족과의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 보일러 소리가 이상하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꽤 오래된 보일러라 가끔 이런 일이 있었죠. 정선이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보일러 점검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주소 알려주시면 오늘 오후에 기사님이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선이는 거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올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청소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일 낮에 웬일일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도현과 민지가 함께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는? 아, 오늘 연차 냈어요. 어머니 좀 뵙고 싶어서요. 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선이는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 들어와. 마침 보일러 기사도 온다고 했는데.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보일러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보일러 어디 있습니까? 베란다 쪽에 있어요. 이리 오세요. 정선이가 기사를 안내하는 사이 도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일인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베란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일러를 점검하던 기사가 정선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보일러가 몇 년 됐습니까?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교체하실 때가 됐네요. 부품도 단종되고 해서요. 그때 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정선이의 귀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점점 판단이 흐려지시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정선이는 보일러 기사와 대화를 하던 중이었지만 도현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판단이 흐려진다고요? 누구 말을 하는 건가요? 기사님, 잠깐 실례할게요. 정선이는 살짝 베란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현이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집도 너무 크시고. 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정선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라고요? 도현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보일러 기사가 정선이의 얼굴색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선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현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명예 이전 문제도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정선이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명예 이전이라니.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일을 벌써 진행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기사님, 보일러는 얼마나 걸려요? 아, 부품만 교체하면 됩니다. 한 30분 정도요. 정선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지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나 봐요. 아빠가 통화하고 있어요. 민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선이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치고는 너무 이상한 내용이었거든요. 도현이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정선이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회사 일 많아? 네, 요즘 바쁘네요. 어머니, 아까 보일러 기사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품 교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다행이네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보일러라도 고장나면 큰일이죠. 도현의 말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이는 아까 들은 통화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보일러 수리가 끝나고 기사가 돌아간 후 민지와 도현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선이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판단이 흐려진다고 했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으라고. 정선이는 자신의 최근 행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게 있었나요?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른이 넘은 나이에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예약 확인 12월 5일 오후 3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선이는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을 했다는 건가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정선이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죠? 정선이인데요,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아, 정선이님이시군요. 그런데 예약을 하신 분이 따로 계신데요. 가족분이 대신 예약해 주셨어요. 가족이요? 네, 사위분이 어머니 상태가 걱정된다며 상담 받아보시라고 예약해 주셨습니다. 정선이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자신 몰래 정신과 예약을 잡았다는 거였어요. 아까 전화 통화 내용과 연결해 보니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정선이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에 잘 안 쓰던 통장이었는데 분명히 3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더 있었는데. 정선이는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 약 2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선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현의 전화 통화, 정신과 예약, 그리고 사라진 돈까지.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정선이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딸과 사위가 있었습니다. 정신과 예약 문자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선이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도현의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선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해 보이네. 이웃집에 사는 박정예가 정선이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예는 정선이보다 5살 많은 75살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활기찬 분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무슨 일 있어? 민지가 또 뭔 소리 했나? 정예는 정선이의 가족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지가 엄마에게 하는 말들이 곱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글쎄,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정선희는 정내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정신과 예약 문자부터 사라진 돈, 그리고 도현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뭐라고? 정신과 예약을 내 허락도 없이? 정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야, 이거 정상이 아니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건 아닐까 싶어서. 무슨 소리야? 너 멀쩡해. 오히려 우리 나이 또래 중에서도 정신이 제일 또렷한 편이야. 정내의 말에 정선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정내야, 나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어디 나가서 다른 생각 좀 해볼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마침 오늘 경로당에서 문화강좌 있다던데 같이 가볼까? 정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거든요. 오후 2시 정선희와 정내는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인생 이모작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젊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했어요. 경로당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정선희와 비슷한 연령대였죠. 강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미정입니다. 김미정 강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 70, 80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죠. 강사의 말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선희도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세요. 내 인생이 진짜 내 것인가 하는 고민 말이에요. 정선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었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자식들이 어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른의 선택권을 빼앗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미정 강사는 화이트보드에 몇 가지 사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동의 없이 병원 예약을 잡는다든지 집안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다든지 심지어는 판단력이 떨어졌다며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선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사랑한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죠. 강사의 말에 정선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어른을 무시하는 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른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셔야 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아이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정선희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너무 순종적으로만 살아왔던 건 아닐까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내 인생까지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정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확히 자신의 심정이었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정선희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고민이세요? 정선희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미정 강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어머님,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 동의 없이 정신과 예약을 잡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세요. 나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 없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강사는 명함을 건네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법률 상담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내가 말했습니다. 선희야, 오늘 강의 어땠어? 좀 도움이 됐지? 응, 많이 도움됐어. 내가 그동안 너무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너 원래 성격이 그래. 너무 착하고 순해서 남들이 이용하기 쉬워. 정선이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자신의 권리는 포기해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정선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이 말을 제대로 된 목소리로 하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그날 저녁 정선이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사실 일기 쓰는 습관은 젊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간호사로 일할 때도 매일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었어요. 오늘 깨달은 건 나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다. 일기를 쓰면서 정선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어야 했으니까요. 경로당 강의를 들은 지 이틀 후 정선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거든요.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갈게요. 아빠랑 같이요. 무슨 일인데? 그냥 뵙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진명의 이전 건도 상의드리고 싶고요. 정선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알겠어. 와. 전화를 끊고 정선이는 김미정 강사가 준 명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라는 조언이 생각났어요. 오후 3시쯤 민지와 도현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가 함께 오지 않았네요. 아마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도현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선이는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응, 건강해. 앉아. 세 사람이 거실에 앉자 민지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명예 이전 서류예요. 미리 준비해 왔어요. 정선이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야,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먼저 누가 정신과 예약을 잡았는지 알고 싶어. 민지와 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어머니, 그게. 도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도현이가 한 거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내가 언제 깜빡했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정선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난번에 보일러 기사 부르신 거 기억 안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그런 말 했어?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오히려 도현이가 그때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내 얘기한 것도 다 들었거든. 도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판단이 흐려졌다고 했지? 정신과 상담 받으라고 했고, 정선이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민지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그런 말한 건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집을 미리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은 핑계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정선이의 직격탄에 민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지가 결국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들어요. 하늘이 대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는 노후 보장도 없어요.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엄마 세대는 그래도 좋았잖아요. 집값도 쌌고 연금도 지금보다 많이 받으시고 호강만 하면서 살 수 있었던 세대고요. 정선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강만 하면서 살았다고요?
민지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요. 엄마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여유로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애 키우기도 힘들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정선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언제 호강만 하고 살았어? 너 키우려고 밤낮으로 병원에서 일했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요. 지금은 엄마가 여유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여유 있다고? 내가 이 집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민지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하늘이 미래를 생각해야죠. 하늘이 미래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내 집을 담보로 하지 말고. 도현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집이니까 미리 정리만 해놓자는 거예요. 나중에라니?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분명히 그런 뜻이야. 너희는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어. 정선이의 말에 민지가 발끈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말로는 안 했어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정신과 예약 잡고 명예 이전하자고 하고. 그건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는 내가 더 잘 알아. 너희가 정해주지 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절박해요. 하늘이 교육비, 저희 노후 자금,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럼 너희가 더 열심히 벌어. 왜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해?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저희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정선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 낳아서 키울 때도 힘들었어. 하지만 그때 누가 도와줬어? 모든 걸 내가 혼자 해냈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요. 달라도 원리는 같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민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대학도 못 보내고 저희도 노후 준비 못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 집을 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현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절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명의는 저희로 하되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는 걸로. 절충안은 없어. 정선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으로 남을 거야. 그리고 죽어서도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정할 거고. 민지와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순순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민지가 울면서 물었어요.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민지와 도연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정선이는 혼자 남아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느낌이었습니다. 민지와 도현이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정선이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목요일 오전 정선이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에 붙어있는 매물 전단을 보는데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깔끔한 2층 양옥, 즉시 입주 가능. 사진을 자세히 보니 자신의 집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정선이는 깜짝 놀라서 부동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이 집 말인데요. 아, 어르신. 좋은 매물이죠? 조건도 괜찮고요. 중개업소 사장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이 어디에 있어요? XX동 XXX번지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정선이는 주소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 주소였거든요. 잠깐, 이 집 말인데. 누가 내놨어요? 아, 집주인 딸분이 내놓으셨어요.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정리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선이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지가 자신 몰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집주인 어머니는 동의하셨어요? 글쎄요, 딸분이 어머니 대신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정선이는 말없이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고모였어요. 선이야, 너 지금 집 파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에 내 집이 올라와 있더라. 우리 아들이 집 알아보다가 발견했어. 정선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인터넷에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었거든요. 고모, 저는 집 팔 생각 없어요. 누가 올린 건지. 그럼 민지가 올린 거네. 아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어머니 허락도 없이. 전화를 끊고 정선이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컴퓨터는 잘 다루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검색은 할 수 있었어요.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동네를 검색하니 정말로 자신의 집이 나왔습니다. 금매, 조건 좋은 2층 양옥, 협의 가능. 가격까지 적혀 있었어요. 시세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세 설명이었어요. 집주인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셔서 정리하려고 하십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집이며 즉시 계약 가능합니다. 정선이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XX동 집 매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2층 양옥 말이에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정선이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기요, 그 집은 매물이 아니에요. 아,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요. 잘못 올라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선이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도연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집 구경을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선이가 나가보니 30대 부부가 집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아, 인터넷에서 보고 집 구경 왔는데요. 혹시 집주인분이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집은 팔지 않아요. 네. 분명히 매물로 나와 있던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 올라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부는 황당해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명이 더 왔어요. 정선이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선이는 견디다 못해 민지에게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민지네 아파트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지네 현관벨을 눌렀을 때 하늘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하늘아, 엄마 있니? 네, 잠깐만요. 엄마. 민지가 나왔을 때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로 왔는지 대충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은 정선이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민지야, 우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며?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인터넷에도 올리고 벌써 사람들이 집 구경까지 오더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저희가 그런 건 어차피 엄마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언제 동의한다고 했어? 며칠 전에 분명히 안 한다고 했잖아. 도현이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급했네요. 성급한 게 아니라 사기야, 사기.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지가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절박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남의 집을 마음대로 팔려고 했어? 남의 집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 것이 될 집이잖아요. 정선이는 민지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누가 너희 것이라고 했어? 내가 살아있는 한내 집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이대로 다 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든 말든 그건 너희 문제야. 내 집을 담보로 하지 말라고.
하늘이가 무서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하늘이가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 자기 엄마가 할머니 집을 몰래 팔려고 하는데.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지금 당장 매물 철회해. 네, 알겠어요. 내일 바로 할게요. 정선이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딸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정선이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건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누기 어려웠어요. 정선이는 간신히 핸드폰을 찾아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지에게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이네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집에 혼자 있기엔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정선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정말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례가 마중을 나왔어요. 선이야, 괜찮아? 민지한테 연락했는데 받지도 않더라.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어. 정리됐다고? 무슨 뜻이야?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을 살아볼 생각이야. 집으로 돌아온 정선이는 우선 민지가 부동산 매물을 정말로 철회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에서는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선이는 남편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장 한쪽에 꽂혀 있던 자신의 일기장들을 꺼냈어요. 젊을 때부터 써온 일기장이 무려 15권이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쳐보니 20대 초반의 글씨가 나왔어요. 오늘 간호학교 첫 실습을 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언젠가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 정선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꿈이 많았거든요. 중간쯤 일기장을 넘기니 결혼 초기의 기록들이 나왔어요. 남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녔다. 우리 같은 신혼부부가 집을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내 집을 갖고 싶다. 민지가 태어났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드디어 집을 샀다.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넣었다. 남편과 둘이 껴안고 울었다. 일기를 읽으면서 정선이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간호사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민지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포기했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의 일기도 읽어봤습니다. 민지가 결혼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다. 손녀 하늘이가 태어났다. 다시 할머니 역할이 시작됐다. 남편이 떠났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다. 일기를 다 읽고 나니 한 가지 확실해졌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거든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때가 됐구나. 정선이는 새 일기장을 꺼내서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선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리고 정선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김미정 강사가 연결해준다고 했던 그 상담 말이에요. 다음 날 정선이는 김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선이에요. 지난번에 법률 상담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일이세요? 정선이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민지가 부동산에 집을 몰래 내놓은 일부터 정신과 예약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상담받으셔야겠어요. 김미정은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틀 후 정선희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우선 본인 동의 없이 정신과 예약을 잡은 것, 그리고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 모두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특히 집 매물건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매매를 시도한 거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가족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셔야겠고요. 변호사는 부양 의무 포기 공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양 의무 포기 공증을 받으시면 자녀들이 어르신을 부양할 의무도 없어지지만 동시에 어르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내 집은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선희는 바로 그날 부양 의무 포기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했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정선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는 게 슬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어요. 이 서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자녀분들은 어르신께 부양비를 요구할 수 없고 반대로 어르신도 자녀분들께 부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희는 서명을 했어요. 70년 만에 진짜로 독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명확히 적었어요. 민지에게는 최소한의 몫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선희는 마을 도서관에 가봤어요. 작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관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도서관에서 기증받는 것도 있나요? 집이나 그런 것 말이에요. 관장은 깜짝 놀랐어요. 기증이요? 어떤 기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도서관으로 기증하고 싶어서요. 정말요? 하지만 그런 일은 구청과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선희는 구청에도 문의해 봤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어르신, 정말 집을 기증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 동네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없잖아요. 제 집을 개조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와,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선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집을 도서관으로 기증하기로 했다. 민지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내린 결정이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 정선희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선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알려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구청과의 협의가 진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선희는 매일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집을 도서관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르신, 이번 기증건이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서요. 혹시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청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론 취재요? 네, 요즘 이런 선한 기부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선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해보죠. 이틀 후 지역 방송국 기자가 정선희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기자였어요. 어르신, 이번 기증 결정을 내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 집에서 혼자 살기엔 너무 크더라고요. 그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정선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직 민지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았거든요. 가족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는 약 3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는 집 곳곳을 촬영하고 정선이가 도서관 설계도를 보며 설명하는 모습도 담았어요. 언제 방송되나요? 내일 저녁 뉴스에 나갈 예정이에요. 정말 좋은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기자가 돌아간 후 정선이는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내일 뉴스가 나오면 민지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정선이는 민지에게 미리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냥 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알려질 일이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6시 지역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선이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자신이 나올 차례를 기다렸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 어르신이 자신의 집을 마을 도서관으로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집이 나오자 정선이는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터뷰 모습도 나왔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뉴스가 끝나고 10분도 안 되어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뉴스 봤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응, 봤어. 엄마, 이게 뭐예요? 집을 기증한다고요? 그래, 기증하기로 했어. 엄마 미쳤어요?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야. 내 집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냐? 전화 너머로 도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민지와 도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도 함께 왔어요. 세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집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래. 왜요? 왜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너희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뻔하잖아. 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급한 게 아니야.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민지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는 어떻게 하고요?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하늘이는 너희가 키워. 엄마가 저희한테 이런 수모를 줄 수 있어요? 수모라는 말에 정선이가 발끈했습니다. 수모? 내가 너희한테 수모를 줬다고. 그럼 뭐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희가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한 건 너희고 나는 자랑스러워.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이 집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 어디서 살아요? 정선이는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제주도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바다 보이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 거야. 엄마, 정말 저희랑 연락도 안 하고 사실 거예요? 연락하고 싶으면 너희가 해. 하지만 돈 얘기는 하지 마. 도현이 마지막으로 설득해 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 집은 저희에게도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너희한테 의미가 있는 건 집값이었지, 집 자체가 아니었어. 정선이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정선이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양 의무 포기 공증도 받았어. 이제 너희는 나를 부양할 의무도 없고 내 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어. 민지가 서류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법적으로 우리 관계를 정리한 거야. 이제 진짜로 각자 살아가는 거지. 엄마가 저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내 인생이니까. 그날 밤 민지 가족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정선이는 혼자 남아서 뉴스를 다시 시청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정선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모두들 존경스럽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정선혜 씨, 정말 훌륭한 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동네에 도서관이 생기면 좋겠어요.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기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입구에 작은 명판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정선의 기증 도서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하지만 너무 크게 하지는 마세요. 정선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신의 집이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변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집을 기증한다는 뉴스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선이는 제주도 이주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어요. 인터넷으로 작은 전셋집을 알아보고 이사업체도 예약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도서관 공사 일정을 알려왔어요. 내년 봄에 완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선이는 그때까지 임시로 근처 원룸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선이야, 정말 제주도 가는 거야? 정례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응, 결정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보고 싶어. 민지는 뭐라고 하더? 한 달째 연락이 없어.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야. 그래도 딸인데. 정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어. 이사를 이틀 앞둔 저녁 민지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왔구나. 들어와. 민지는 거실에 앉아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제주도 가는 거예요? 응. 저희랑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정선이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화가 많이 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낳아 키운 딸이었어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돈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희한테 이런 걸 하시는지. 정선이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너한테 많은 걸 줬어. 내 젊음도, 내 꿈도, 내 시간도 다 줬지.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준 게 많으니까 더 달라고 했고. 민지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엄마, 그럼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내 허락도 없이 정신과 예약 잡은 것,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판단력 없는 늙은이 취급한 것. 엄마, 민지야,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라니? 집도 기증하고 연락도 끊고 나한테 이런 수모를 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기억나요? 정선이가 민지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수모가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거고. 민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엄마,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은 해주세요. 그건 생각해 볼게. 민지가 돌아간 후 정선이는 마지막 짐 정리를 했어요.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일기장들, 그리고 남편의 사진 몇 장뿐이었어요. 이사 당일 정례와 몇몇 이웃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선이야, 건강하게 잘 살아. 가끔 소식 전해줘. 고마워, 정례야. 너도 건강해. 택시에 타면서 정선이는 자신이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돌아봤어요. 이제 이 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민박집 사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네, 고생하셨어요. 민박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어요. 방 한 칸에 작은 주방, 그리고 앞마당에는 감귤나무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정선이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죠. 그날 밤 정선이는 새 일기장에 첫 번째 글을 썼어요. 제주도 첫날.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됐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에서 잠을 잔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생각이다. 다음 날부터 정선이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마을 아이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서울에서 왔어. 너희들 숙제 도와주러 왔지. 아이들은 정선이를 금세 좋아하게 되었어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 때문인지 아이들을 다루는 게 능숙했거든요. 한 달 후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정선이는 문자를 보고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겨울 방학 때 제주도로 놀러와. 단, 돈 얘기는 금지. 일주일 후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겨울 방학 때 하늘이랑 같이 갈게요. 정선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정선이는 해변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냥 정선이로 사는 거였습니다. 마을 도서관 앞에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어요. 함께 나누는 책은 진짜 내 책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선이가 직접 쓴 문구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선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나누는 집은 진짜 내 집이었구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옛집이 곧 도서관으로 변할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집이 진짜로 의미 있는 공간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정선이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가족에게 준 건 내 삶이었고 이제 돌려받을 때다. 아니, 돌려받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다. 70살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선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잠에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선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인생 말이에요.